제가 청정도론을 굉장히 쉽게 순식간에 이건 이거네 하고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변작의 법수를 익히면서 거기에 망진법이라고 있어요. 변작의 의술에 망진은 뭐냐면 사람이 걸어 들어오면 그 사람이 걷는 모습과 또 내뿜는 숨, 그다음 말하는 목소리, 그다음에 와서 앉을 때 어떤 기운의 흔들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본 순간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아프고 어떤 인연에서 이것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어떻게 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비춰서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덕수에서 한참 뜸을 뜨고 환자들만 그렇게 한참을 봤어요. 그렇게 한참을 보다 보니까 그게 습관화돼 가지고 보통 선이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익은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전철을 타거나 아니면 어느 공간에 딱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이가 좀 한 60, 70 정도 넘었으면 어떤 육식에 의한 육군에 의한 식이 단단해져서 태를 갖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짐승의 모습을 한 모습들 또는 단단한 고집 이런 것들이 얼굴 상에 좀 같이 동화돼서 비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공간에서 냄새만 맡아도 그 사람의 장부의 어떤 상태가 단박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수화풍 4대의 영역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 또 죽음이라는 걸 봤을 때 또 그런 나눠지는 현상을 명확히 보았고, 또 호흡이나 이런 수련을 하면서 몸 안에서도 에너지 체계에서 그런 지수화풍의 4대와 또 현상 경계에서도 실제로 빛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중에 4선에서 1선에 들어가고 1선에서 4선에 들어간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면 현시에 저는 산행을 많이 했는데 산을 타는 과정에 그냥 백광이나 아니면 푸른 빛이 같이 따라다녀요. 그렇게 비춰서 현상계에 그냥 드러나 버립니다. 그게 익숙해져요. 그런 부분들에.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이게 뭐지 하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본인의 영역이 열리면 그런 광명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좀 자유로워집니다. 그게 본인의 몸에서 발현되어져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도가에서는 오기조원 또는 사마취저 또 회광반조 해서 백광이 한 3번 출연할 때 체약하는 단계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런 백광이 출연을 하더라고요. 그게 19, 20살에 도가의 수련을 호흡 수련이나 이런 걸 접했었는데 그 당시에 아주 깊게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대정에 들 때 그렇게 빛이 출연합니다. 그건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도 같이 봐요. 방 안에 있으면 방 안에 빛이 떨어지면 옆에 앉은 사람도 같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정정도론의 이야기하는 그러한 대상 지수화풍 4대 광명의 5가지 빛깔 그 다음에 허공 이런 것을 관하여서 1선, 2선, 3선, 4선 그냥 참선 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다만 호흡이나 어떤 법칙 이런 것에 따르지 않고 그 대상을 그저 그냥 보면서 나머지를 그냥 놓아두면 볼 때 호흡은 호흡 없는 곳에 이르고 마음은 마음, 의식은 의식 없는 곳에 이를 때 비추는 힘만 대상을 가시나라고 하는 대상을 그대로 비치면 대상의 본질이 확장이 일어나고 그것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다 관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바깥에서 땅을 볼 때 약간 고요하게 놓아두면 눈을 뜨고도 그냥 고요하게 선정에 약간만 2선만 들어가도 땅에서 물의 움직임처럼 파동치듯이 땅이 일렁일렁하는 그런 물의 성품을 보기도 합니다. 또 그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멀리서 이렇게 허공에서
그 이글 하면서 이렇게 그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공간에 그렇게 상이 일그러지면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허공에서 그 불의 성품을 드러나 보일 때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수련을 통해서 뒤에 그 사선의 경계에 그 하나하나 다 통과해서 그것을 볼 수 있으면 현상에서 그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구분되어지고 그 구분되어지는 그 성품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관하여 볼 때 거기에 이게 이거구나 하고 보고 그때 마음을 일으키면 그 마음의 파동에 그것이 같이 공명해 버립니다. 같이 움직여.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신통이라고도 하고 또는 기도라고 할 때 공간에서 그렇게 그 감흥을 해서 그 여의라는 상태 그건 거의 일치하는데 마음을 일으키면 공간을 울리고 공간을 울리면 인연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 인연을 보아서 본인이 하고자 하고 또 원을 일으킨 것을 이루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그거는 본인 마음이에요. 아라한으로 돼서 살든가 아니면은 세상에 본인이 무엇인가 회양을 하고 가려면 그렇게 가든가 그건 선택입니다. 그리고 가끔 스님들 질문하는 거에 답을 하는데 좀 미흡하게 하는 영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물론 정해지거나 이런 영역들이 있어요. 오고 가는 인연들이. 그러나 그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인연은 인과 연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것 같죠. 운명처럼. 운명이라 보통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는 권한은 철저하게 본인한테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스님은 인가에 어둡지 않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었을 때 그래. 인가 명확하지. 인과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인연에 의한 관대. 그래서 인과가 명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그 선택할 권한이 너한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중에 하나가 인연을 바꿀 때 시공간을 좀 바꿔주는 거 아니면은 같은 공간이라면 예를 들어서 출근을 5분 전에 한 것과 거기서 잠깐 멈추어서 5분 후에 한 것은 인연이 바뀝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입자를 보고 난 이후에 현상 경계에서도 사물이 나눠지는 것, 사물의 성품이 여러 가지 분리되어져서 그 성품의 그 특성을 보는 경우도 있고, 동체적으로 한 번에 다 아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인연을 바꾸는 또 변화되어지게 만드는 그 힘이 생깁니다. 그것을 여의라 하고, 또 지금 청정도론에 나오는 그 대상을 통해서 1선, 2선, 3선, 4선 그렇게 그걸 다 통과하고 나면 그것이 구분되어졌다 뿐이지 실제로 맨 마지막에는 그냥 현상이 그렇게 쪼개져 보여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물의 성품, 바람의 성품 이걸 다 구분되어져 보이고 허공에서도 처음에는 본질을 보죠. 바람으로는 바람을 보고 불은 불을 보고 물은 물을 보는데 그것이 넘나들기 시작하면 물속에서도 땅의 성품을 보면 그것을 전향을 해서 그대로 땅이라고 인식을 하면 울려요. 그렇게 울리면 실제로 물 위를 걷고 허공에 오르고 하는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게 사선의 선정이 아주 빠르게 들어서 사선에서 마음의 비춤에서 의를 일으켜서 그 대상에 전향을 하면 대상이 공명해서 울리면 물질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두서없이 오늘은 이 정정도론의 뒷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태공입니다.